꿈을 등에 업고 달려간다. 사랑을 품에 안고 달려간다. 사람 냄새 나는 최강의 방송 제1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일구야, 또 놀러 가니? 아유, 공부해야지. 싫어. 한참 미래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죠. 일주일에 한번 공부합시다. 오늘 개강 첫날입니다. 함께 공부할 학생 두 분 나왔어요. 먼저 허리케인 라디오의 모범생 윤수현 씨. 안녕하세요. 천태만 산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의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수현 씨. 네. 좀 간결하게 소개해 주세요. 길게. 예. 제 노래를 한번. 네. 또 왠지 제일 뒷자리에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딴짓만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개그맨 고혜성 씨.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키가 커서 맨 뒤에만 있었는데, 항상. 네, 일구야 안 되겠니? 개그맨 고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되는 거 많아. 안 되는 게 있죠. 있죠. 있는데 예. 그냥 계속 우기면 됩니다, 저처럼. 좋습니다. 예. 항상 긍정의 아이콘이지 고혜성 씨가. 고혜성 씨가 뭐 뒷줄에 앉아 있고 그랬지만 공부는 잘하셨겠죠. 그것도 아셨어요, 어떻게? 예. 그냥 찍은 건데. 진짜로 제가 제일 잘한 게 전교, 이 거짓말 아닙니다. 전교 7등. 오, 정말로? 진짜예요. 오. 반에서 4등. 야, 진짜예요. 다 놀래더라고요. 뒤에서 하려고 그러지 지금. 아니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다 놀랬어요. 진짜로? 어떻게 맨날 노는 애가 네가 컨닝한 거 아니냐고 엄청 누명을 받았어요, 제가. 알겠어요. 학교 다닌 내내. 예외다 생각보다. 미안합니다. 할 땐 해요. 네. 사과를 이렇게. 윤수현 씨는? 전 중학교 때 종합 놀랬던 게 저도 종합 전교 7등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반 1등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좀 풀어지기 시작했죠. 와, 네. 시작은 좋았다. 시작은 좋았죠. 예. 끝날 때는? 끝날 땐 뭐 그렇게 좀 씁쓸하게. 그래도 1등을 하셨어요. 이야, 수현 씨 오늘따라 무슨 안경을 끼고 나오셨어? 저는 공부합시다 코너니까 네.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잘 어울리시는데. 컨셉에 맞게? 네, 컨셉 이것도 중요하니까 또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당연하죠. 안경 제대로 썼죠? 수현 씨 같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사탕을 안 줄 수가 없어. 자, 사탕 먹고 힘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새 학기 맞아서 반장도 좀 뽑아야 하는데 내가 할까? 반장? 야, 저는 이제 한 번도 반장을 못 해봤어요. 누가요 그러면? 고혜성 씨 하고 싶어? 최고 높은 적이었는데. 근데 1등을 하셨으니까 제가 양보할게요. 반에서 1등 하셨는데. 지금 저 수업 시작 그냥. 오늘 첫 시간인데 수업 시작 전부터 사설이 너무 길다고 김경래 PD가 저 봐. 지금 눈알에서 레이저 나오고 있어 지금. 빨리 가자고. 겁나. 자, 그러면 윤수현 반장. 제가 오늘 첫 수업은 무슨 시간이에요? 네, 오늘의 수업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3대째 가업을 이어오던 50년 노포도 문을 닫았다.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과잉 진입 등 식당들이 안고 있던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져버린 코로나19. 식당들이 무너지고 있다. 2020년 12월 음식점 매출 최대 66% 감소. 빚을 내서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도 늘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벼랑 끝 상황. 위기의 골목 식당이 살아남는 방법은 있을까? 코로나19가 가속한 생존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식당의 미래를 내다본다. 네, 이 코로나19 시대 골목 식당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 가르쳐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또 전 OECD 노동사무국 이코노미스트,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오구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봉주르 프랑스 공부하셨어요. 프랑스 말로 인사할 것 같아요. 뭐 꼬망 딸레부 뭐 이런 것도 있대. 꼬망 딸레부. 주베비앙.
이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주배가 뭐였다고요? 영어로 하면 I goes well 이런 뜻이죠. 예,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아, 꼬망 딸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냐, 예, 잘 지낸다 하는 거고요. 예. 몽수. 그리고 이제 최이구 그 아나운서님이랑 저랑은 친한 관계면 네. 이제 꼬망 딸내부 하지 않고 꼬망 빠띠 이런 식으로. 예. 어렵다. 꼬망 프랑스어도 빠띠. 약간 그 존칭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여기 입학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교 몇 등에 들어가요? 아니 뭐 이게 프랑스는 그냥 교수님 세량으로 들어갑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재량이 그 뭐 아무한테나 재량을 주겠어요? 그냥 저기 한국에서 우수한 인재니까 교수님이 그런 재량권을 뭐 가져셨겠지?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 때문에 제가 갔으니까 네. 논문에 대한 프로포즈를 쓰고 이제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서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학 얘기 나온 김에 거기는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서울대학, 연대, 고대, 경희대 그러는 게 안 하고 뭐 1대학, 2대학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68년 그 학생운동 아시죠? 68운동.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교육권이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그 국립 대학들이 이게 평준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들을 소르본느 대학 이런 과거에 갖고 있던 이름들을 없애고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고. 하나 배웠다 벌써부터. 네. 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서울대 뭐 1대학, 2대학 좀 있으면은 한 몇 년 전에 한 그런 얘기 7대학이라도 나왔었죠. 좀 뭐 들어가고 국립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립 1대학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뭐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또 이 골목 식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러 나오셨는데 네. 사실 이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도 이 자영업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TBS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부터 어떻게 시작해 보나요? 그렇죠. 네, 선생님.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하던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가 이 직접 일하시는 분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거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광의로 보면은 이제 거기까지 자영업자로 이제 통계로는 잡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한 25% 정도 전체 국민의 아니 취업자의 취업자의 취업자의, 25%. 고용의 한 4분의 1 정도가 자영업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이게 이제 OECD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서너 번째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그래도 수준이 좀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는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같은 나라들 워낙 이제 관광과 식당 뭐 이런 게 많은 나라고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OECD 통계에 잡혀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뭐 멕시코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높고요. 네. 그래서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구조를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자영업이 좀 덜한가 보죠?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중이 적죠. 그렇군요. 근데 참 요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은 피해를 거리두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데 근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좀 생존이 좀 어려운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교수님도 하루 동안 카페 사장님의 도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그건 진짜로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흉보실 말씀이고요. 학자로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냥 교수 책상 물림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하고 같이 이제 섭외를 해서 하루 정도 장사를 해봤습니다. 카페, 커피 파는 카페. 네, 그 홍대 앞에서 그냥 저기 푸드 트럭 같은 거. 트럭에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래? 거기 뭐 열심히 팔았는데 얼마나 보셨어요? 계산 그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산을 해도 이익 볼 만큼 못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료비도 제가 낸 거 아니고 푸드트럭도 제가 안 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뭐 300 몇 잔을 팔아야지 이게 이제 수지가 맞을 정도가 되고. 그런데 몇 잔을 팔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300 비밀입니다. 팔은 것 같고. 예. 뭐그 중에 또 한 반 정도는 저희 PD님과 제 인맥으로 아니 뭐 그래도 그렇게 이 경험을 학자가 해본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이거 젤이 하나 드릴게 제가. 그것도 100년 초째로.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하시고 그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왜 KBS에서 삶의 체험 현장 그런 거 했잖아요. 맞아요. 백말 타고 막 내려오고 그러는 거. 네. 고혜성 씨는 거기 저도 출연 안 나갔었어요. 해봤어? 네, 나갔었어요. 진짜? 중국집에서. 중국집에서 뭐 네, 했어요? 제가 거기서 양파 까면서 어. 하루 종일 눈물 흘리는 거. 양파 그 중국집에서 양파를 많이 하잖아요. 우와. 네,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로 해봤어요? 네, 진짜로 그거 하루 얼마 종일 벌었어, 배달도 그때? 하고 막 얼마 그때 벌었어? 한 7만 원 받았나? 네. 그래서 그 말 타고 내려와서 네, 했었어요. 봉투 집어넣고 네. 내려왔었어요?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고혜성 씨는 그거 말고 방송 출연 삶의 체험 현장 말고 네. 이런 자영업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안 해본 직업이 없다고 아유, 그랬는데 했었죠. 자영업 뭐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럼 일단 뭐 야식집도 제가 20대 초반에 했었고, 야식. 네, 새벽에 배달하는 거, 아. 음식 배달 그거 했는데 망한 이유가 맛이 없어서 직접 조리하셨나 보다. 배달은 빠르게 갔는데 맛이 없다고 하도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댄스 학원을 제가 또 29살에 댄스. 어떤 댄스? 그 나이트 클럽에서 추는 지루박? 아니 나이트 클럽에서 디스코? 그 나이트 댄스요. 댄스 그냥. 네. 어떻게 하는 거 한번 쳐봐요. 아니 엄청 그 무술 댄스 있어요. 무술 댄스 그런 걸 돈 내고 배워요? 그래서 망했죠. 그래서 망했죠. 아니 블루스 유행을 안 뭐 따라가요. 디스코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제가 유행을 좀 선도를 너무 좀 미리 하는 스타일이라 20년 뒤에 이게 유행할 건데 어휴. 미리 제가 했어요. 어쩌면 좋아. 야, 이 아니, 고혜성 씨가 춤은 정말 잘 출 것 같아요. 날씬하셔가지고. 아 제가 좀 되죠 이게 웨이브가 그러니까. 돼요. 제가 웨이브가. 아 웨이브가 돼요? 네, 웨이브. 저거 할 줄 알아요? 네.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크? 아, 좀 되죠. 나 좀 가르쳐줘 끝나고. 아 진짜로. 예. 나 그거 배우는 게 로망인데. 이 라디오라 이게 참 이게 TV면 이게 다 보여드릴 텐데. 얘 이제 본문으로 가라는. 본문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첫 수업이라 옥 교수님 좀 약간 좀 난삽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니 오늘 뭐 굉장히 처음 해보는 거라. 저는 이런 수업 분위기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아니 학생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힘들죠. 이야. 자, 근데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뭐 늘 어려웠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더 좀 안 좋아졌나요? 뭐 얼마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이제 자영업 부문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전에 전통적인 뭐 임대료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영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제 과잉 진입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들 힘드시고 그러니까 오래 생존하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는 뭐 자영업 특히 이제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뭐 치명적인 어떤 그 뭐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이제 제 그 제자가 이제 그 식당을 창업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이제 그 가게를 저기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가게 건물에다 가게를 내서 그러면 저거 임차료는 안 내겠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이제 안 내니까 어이구, 그게 조금 나은데 편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아니 뭐 교수님 저 지금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배달로 많이 이제 네. 저기 커버를 한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그 지난 작년 말이죠. 한 11월 달 다시 물어보니까 아유 뭐 저기 홀이 한 70% 빠지고 그다음에 배달에서 한 20% 30% 정도 거기 저기 그 회복을 하고 빠진다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이제 뭐 하여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약간 장사가 잘 하고 있는 편인데도 그러니까 사실 뭐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그렇겠네요. 같고요. 예. 임차료도 안 내고 어머니 건물에서 하는 거니까 임차료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그럼요. 그거는 그러는데.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나가야 되는 그런데도 장사 상황이 안 좋다. 근데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어디 보니까 이 폐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해요. 네. 이게 의외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그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그 폐업을 지금 당장 이게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불확실하니까 이제 지금 어쨌든 버텨보자라고 하는 심리도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저도 지난번 좀 공부하면서 좀 배운 건데 특히 이제 창업 자금을 받아서 창업하신 분들 네. 이분들은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폐업을 하게 그만두고 되면은 싶어도 못 그만두는 이게 거죠. 사실 그걸 다 반환을 해야 되니까 뭐 그것이 오히려 조금 이제 덧치되고 있는 아이고,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자영업자 수가 부문이 그러니까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든 게 대신에 이제 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네.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영업 사업을 일으킨 본인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을 이제 그 내보내면서 이렇게 눈물을 버티고 먹고 있는 것 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더 이상 같이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그 친한 동생도 카페를 크게 원래 해서 코로나 전에는 장사가 엄청 잘 됐었는데요. 지금 손님이 파리가 날려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할 게 없으니까 매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게 곧 끝나겠지 하는데 벌써 1년이 넘게 지금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확실히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뭐 좋아질까요?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이제 그 저기 뭐 저만 해도 사실 이게 예전에 그 9시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네. 사실 식당 가는 횟수도 예전에 비해서 줄고. 뭐 반이 아니라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근데 거고. 요즘은 이제 네. 10시까지 하니까. 10시까지 해도 이게 요즘 뭐 약간 심리적으로 누구하고 밥 먹자 하기가 조금 미안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확실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좋아질 텐데 그래도 이게 코로나 전과 후는 많이 다를 거다. 예. 그러니까 전 같지는 않을 거다. 예, 이게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비 패턴이 이제 과거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안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이나 요식업 하시는 분들에 돼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옥 교수님. 근데 이 골목 식당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알아야 대비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뭐 왜 그럴까요? 저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목 식당이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뿐 이전부터 사실 장기적인 어떤 그 경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요. 판장. 역시 판장 다르시네요. 뭐 알아요? 저는 이거 같아요. 뭐요? 배달 아닌가요? 저도 배달. 예. 예전에 비해서 뭐 삼겹살, 뭐 음식, 뭐 그뿐만 아니라 커피조차도 예, 사실 배달로 그렇죠. 해가지고 예. 다 시켜 먹는데 요즘은 예. 커피도 배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별거 다 배달해요. 예. 이거가 배달앱 사용도 엄청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윤선 씨 지금 배달할 때 하고 예. 한 5년 전에 내가 배달할 때 하고 예. 느낌이 똑같으신가요? 어떤가요? 좀 완전히 그냥 배달로 무조건 먹자라고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졌죠. 뭐. 네. 자연스러워졌고 또 하나는 5년 전에는 배달시키려고 생각을 할 때 좀 번거로움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중국집 전화번호 예, 찾아야 어디 되고. 그러니까 특히 뭐 이게 어디 이제 모르는 동네에 가서 우리 네. 배달시켜 먹자. 어디 시키지? 그거 그죠? 뭐 책 오잖아요. 책자. 이제. 전단지 같은 그러면 거. 전단지 막 찾아보고 네. 저기 맞다, 1층에 맞다. 전단지 있었어. 네, 이게 그거 가지고 뛰어내려가서 그죠? 네. 이렇게 전화하면 또 전화 안 받아요. 전화하시다가 근데 이 집이 또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옛날이라고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배달을 하면 이렇게 배달 음식은 맛이 없어. 그렇지, 뭐 배달 식어서. 시키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짜장면 오면 예. 짜장 구도. 예. 그게 이제 사실 배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우리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맞아요. 예, 거기에서 그러네.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배달 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앱이 이게 활성화돼서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골목 식당 생태계를 위협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동네 그냥 뭐 수십 개 있잖아요. 그 배달 그 배달 예, 그렇죠. 네. 예, 배달 음식점이 많죠. 많은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면 어느 집이 맛있을까 궁금했는데 사실 배달 앱이라는 게 한 역할이 이게 그게 배달 앱이 갖는 경쟁력의 역할이 거기다 정보가 모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여기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내가 믿을 만한 친구가 나한테 해코지 안 할 친구가 맛있어 해야지 사 먹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은 거기 자연스럽게 사람들 이 집 맛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리뷰가 쫙 있고 네. 그죠? 무섭죠 리뷰가 제일.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무슨 리뷰 갑질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거기 정보가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는 이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배달 앱이 뭐 좋다고 해도 뭐 그것 때문에 뭐 돈도 많이 나가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골목 식당의 어떤 생태계를 위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배달 앱은 우리가 기존의 그 자영업 식당 사장님들의 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식당 사장님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항자가 나타나는 거죠. 누굴까요? 대기업이죠. 아. 그러면 왜 알아요? 그래 대기업들이 많이 대기업하고 보이니까. 골목 식당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대기업이 좀 압도적이잖아요. 그래도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 인테리어나 뭐 마케팅 홍보비를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대기업이 정말 그 지금 중요한 경쟁자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골목 기업이라는 것이 대기업들이 모든 사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 대기업이 골목 식당에 골목의 끝에 와서 이 소비자들 취향을 파악하고 영업을 하고 하기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죠. 뭐 굳이 찾자면 편의점 정도는 떠오를 것 같은데. 편의점도 사실 그건 유통 체인이지 음식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사실 우리가 편의점에서 김밥 사 먹으면은 그 진짜 먹고 싶어서 사 먹은 적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냥 가다가 정 사 먹을 데가 없으면은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정보 기술이 발달을 했죠. 네.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저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소비자의 취향 구석구석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고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 뭐 청라지구에 사는데 저 동네에 사는 젊은층들은 뭘 좋아한다. 이게 동네 맛집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집이 제주도에 열어도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사실 그럼 대기업은 헤드쿼터가 보통 이제 서울에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 끝에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 취향이 저쪽은 이런 취향이다. 맞춤형의 어떤 공급들이 비교적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해진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장 기술이 발달을 포장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던 음식과 지금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식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에는 퀄리티가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정말 뭐 손색이 없더라고요. 10년 전 정도에 저희 햇반이 나왔을 때 혁명적이었지 않습니까? 이 개념에서는. 근데 지금 햇반은 기본이고 이 모든 음식들이 사실은 가공된 형태에서 집에서 와서 들고 와서 그냥 레인지 한번 돌린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음식점이 되는 거고요. 네.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든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HMR이라고 하거든요. HMR이요? 이게 어려워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홈밀 간편하게. 예. 그래서 우리 뭐 가정식 대체 가정 대체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기다 HMR이라고 하는데 요즘 RMR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왜 자꾸 영어를 쓴대요? 홈 대신에 레스토랑트란 말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B 뭐 이런 거 C 제품에 이제 만두 이런 거 냉동식품 사서 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외에 지금은 뭐냐면은 X 호텔, L 호텔, H 호텔의 음식점을 배달받아서 이제 배달 그냥 이게 단순한 배달 음식이 아니라 이게 조리 직전의 형태로 싸서 보내주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음식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 또 골목 식당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근데 한 청자께서 반론 문자 교수님 이야기 듣다가 5336인데 님인데 틀린 진단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골목 식당 잘 될 겁니다. 주방이 없어지는 주택이 보급이 됩니다. 하루 세 끼 전부를 사 먹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문자를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의견인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앞으로 이게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드린 생각이 없고요. 다만 패턴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예전에
골목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 맛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정감을 가지고 오던 이런 분들도 여전히 살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사장님들이 앞으로 성공하시지 않을까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유. 저 아이템이 떠올라. 어요. 김장. 김장.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김장 안 하신 분 많아요. 모이는 거.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원래 모여서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거 지금 김치 사 먹는 가정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HMR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포장 김치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예를 예를 들면. 들면 근데 이제 포장 김치보다는 사실 뭐 이제 김치는 먹는 예전부터 음식? 있었지만 우리 뭐 육개장. 육개장 그렇죠. 아, 네. 제가 며칠 전에 삼계탕 그런 네, 식으로 삼계탕, 포장해둔 거 네. 렌즈에 돌려서 먹어본 적 있어요. 이게 요즘 마트 가 보시면 뭐 그러니까 맞아요. 많잖아요. 탕수육, 저 탕수육도 해 먹어봤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아니 맞아요. 저 고향에 계신 양- 어머니가 네. 그 저희 안성 농협에서 만든 그 갈비탕 사골 국물 농협에서 맞아. 그걸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아. 그게 HMR이네. 네, 그렇죠. 네. 아, 예, 그럼 뭐 예. 순댓국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네, 먹어봤는데 그럼요. 그런 거 예, 순댓국 예. 모든 게 다 가능한 거네.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일구야. 진짜 안 되는 게 없네 이 음식에 있어서 이 간편식을. 아 근데 그나저나 네. 이거 안 하던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수님 지난주 이 시간 화요일 날에는요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맨날 징징 짜고 어머니 생각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게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 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드네. 중간에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가도 될까요, 교수님? 아니 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졸리시나요? 아, 어지러워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윤시원 씨가 뇌가 지금 포화 상태가 됐어요 네. 지금. 인기 가수 아시죠? 네, 네, 잘 윤시원 알고 씨. 있습니다. 예. 벌써 벌써 일어나갖고 오늘 주제에 맞는 노래 뭐를 부르라고요? 바로 이 노래죠.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 손님 온다. 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몰려온다 몰려와. 참 수업 시간에 손님 온다 노래도 듣고 참 교수님도 한번 하세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니 저 고혜성 씨 그 댄스하고 원장도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춤을 춰야 되나요? 무술 댄스 한번 춰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1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2판 4판 우리 집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손님. 4월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5월에 오는 손님은 오다 가다 정든 단골 손님. 6월에 오는 손님은 유난히도 잘해주고 싶은 손님. 7월에 오는 손님은 7월 더위를 식혀주고 8월에 오는 손님은 팔팔 끓는 속도 달라주네. 헤이 나 지금 온다. 어머 손님이 고혜성 여기. 씨 힘들면 좀 쉬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또 오실 거지요? 온다. 그 12월까지 오는 거야, 손님이? 몰려온다. 이제 8월 했어. 9월부터 해야지.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어머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9월에 오는 손님은 구경만 하고 가도 좋은 손님. 10월에 오는 손님은 시원 손이 커서 큰 손님. 11월에 오는 손님은 십시일반 동네 손님. 12월에 오는 손님은 12안 콩내 낮춘 멋쟁이 손님. 헤이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오신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이구장 저구장 물 건너 이웃나라 먼 나라에서 사계절 12달 끊임이 없이 손님이 몰려온다 와, 야 라이브를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없잖아요. 야, 라이브 가수시네. 윤수현 씨, 예. 언제쯤 이렇게 손님이 모든 가게로 몰려오실까? 곧 오지요. 곧 올 네, 겁니다. 금방 오실 것 지금 같은데. 정부의 목표가 집단 면역 70%를 11월로 잡고 있으니까 올 여름은 그래도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그 수업하시다가 이렇게 막 이 노래도 춤추고 하고 노래하고. 강의가 너무 이렇게 이 개판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수업하실 때 안 그래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교수님도 춤도 추시고 좀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제가 평생 절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춤추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절대 안 하신다고요? 춤을 안 추신다고? 춤은 뭐 완전 몸치라고. 아니 뭐 학교 다닐 때 뭐 고고장 그런데 안 가봤어요? 저기 시끄러워서 싫어했고요. 그냥 공부만 하셨구나. 아니요, 저기 노는 건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춤은 안 추. 저기 그 프랑스 유학할 때 파티 하잖아요. 네. 멋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 파티하면은 전 밖에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파티할 때? 네. 그 프랑스 학생들은 막 춤추고 뭐 이렇게 맥주도 한잔 하고 와인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뭐 집에서나 아니면은 집에서는 춤추진 않는데 네. 저기 또 약간 그 이 기숙사 같은데 홀 빌려서 할 때. 그러면은 뭐옥 교수님 파리 유학 시절은 거의 소외된 유학 시절을 아 보냈잖아요. 너무 외로우셨고. 왕따. 아니 친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왕따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박사님한테 이렇게 대놓고 왕따라고 그렇게. 자, 지금 시각 3시 42분입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2교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골목 식당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오구석 교수님 모시고 수업 듣고 있는데요. 저는 반장 윤수연이고요. 최일구 고혜성 학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장님. 네. 한 청취자께서요. 네. 이거야말로 미래형 하이브리드 방송 아닌가 싶네요. 엄중한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한순간에 노래판, 춤판으로 급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아해요. 이런 거 한번 수업 시간에 도입해 보시면 어때요? 융합이죠. 네, 융합의 시대의 미래는 그러니까 이 미래에 지금 이제 뭐 생태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골목 상권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맞아.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지금 유난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골목 상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 빅데이터 대기업 얘기했지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수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지 수익성이 나는 구조고요. 그렇지만 그 대기업의 그 대량 생산이 뭐 우리의 입맛, 취향 그 다음에 우리가 감성 이런 곳곳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또 저희 뭐 인천에 사는 분, 서울에 사는 분, 서울에서도 강북에 사는 분, 강남에 사는 분 다 다른 취향을 갖고 있고 연령별로도 다 다른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향들을 결국 그러니까 공략을 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런 어떤 감수성들을 가장 잘 체화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골목 식당 사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사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고 거기에 문화를 가장 이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환경이 나타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자영업을 준비하실 때 이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실 때 준비를 뭐 자영업자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이고 신중하게 업종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한 시장 조사.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막상 사업을 하시다 보면 바로 옆에 가게 사장님이 경쟁자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짧은 시야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조금 더 넓게 보시면 결국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자영업 골목시장 상권이 그 경쟁하고 있는 것은 옆에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이 큰 대자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지역 상권이란 이 공동체를 같이 읽어 나가는 협력자로서의 또 바라보는 시각들도 같이 배우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물론 옆집 가게가 우리 집보다 맛있으면 손님 더 많이 가시겠죠. 그런데 이 동네가 하나의 특색이 있는 동네가 되면은 옆집도 오고 우리 집도 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읽어 나가는 이런 어떤 서로 이렇게 자세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같은 비슷한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반목하지 말고 서로 윈윈하는 소통의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 거리를 어떤 음식의 거리로 한번 보자든가. 사실 뭐 제가 순댓국을 하고 옆집에서 삼계탕을 하는데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날마다 순댓국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삼계탕을 못 가게 하고 우리 집에 다 모시고 와야지 손님들을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다 손님들이 다 이 동네에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하루하루가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죄송하고 힘들긴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에 대한 것이라든지 대기업과 어떻게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에 또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바쁜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어떤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뭐 공간이 없나요? 온라인에? 온라인은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이제 소상공인 대학이라고 해서 뭐 이제 중소기업 그 벤처부에서 사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들의 어떤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공동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상권을 골목을 어떻게 관광 자원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직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골목식당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근데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 여러모로다가 이제 이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저 수업을 이제 제대로 들었죠.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시험? 그렇죠? 무슨 시험을 봐요? 뭐 시험을 봐. 시험 그렇죠. 봐야죠. 시험 안 본 반장 지가 20년이 권한으로 넘었는데.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봐야 되죠. 예. 시험 보는 거 좋습니다. 진짜요? 싫어요, 나 싫어. 예. 자, 내어 주신다면 그러면은 누구부터 들을까요? 저희가 못 맞추면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으로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문제 좀 내주시죠.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그 반장님께 저요? 시험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요? 시켜서 한 건데. 우리 이제 식당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그 집에서도 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뭘까요? 배달앱. 배달앱 맞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떠났네. 너무 쉬웠나요? 아니 이거 뭐 배달에 모르는 이거 뭐 들었던 분들 다 아는 거죠. 아니 선생님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뭐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 어려운 거 내주셔도 됩니다. 고혜성 씨한테 아주 어려워. 못 맞히면 어떡하죠? 저희 일부 DJ께 저한테요? 자, 그럼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우리 식당 생태를 바꾼 것 하나가 이제 배달앱이었잖아요. 그 다른 하나는 딴 거 하나요? 다른 하나는 뭐 있었나요?
페달엠 말고 뭐 아까 막 노트 오토바이? 하셨는데. 예? 노트. 라이더? 라이더가 왜 나와요? 라이더. 아까 뭐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잘. HMR이죠. 아 HMR. 근데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포장 그거. 예, 그 HMR은 뭐의 약자일까요? 아까 홈 뭐라고 그랬는데. 홈밀. 뭐라 그랬지 아까? 홈밀. 홈밀. 렐렐렐렐레. 렐렐렐레? 홈밀까지 안 하는데 R이 뭐였죠? HMR? R이 저기 이거 시청자한테 기회 안 들이시나요? 아 그래요. 아우. 오 역시 센스 센스가 있으시네. 있으시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 뭐예요 지금? 네. 네, 문자번호 샵 0951로 예. HMR에 영어 풀 네임을 한번 적어서 올려주신 분께 커피 쏘아드릴게요. 네. 예. 좀 다 하셨어요? 고혜성 씨한테는 안 줘요? 시험 문제? 아니, 아니, 예. 어려운 거 좀 주세요. 예. 뭐 하버드 대학교 수준의 문제 좀 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나요? 두 문제만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 저를 너무 이게 좀 이거 왜 그러세요? 그 전교 몇 등까지 했었다고요? 전교 7등이요. 그래요. 알았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죠? 네? 자, 절대 알겠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예. 꿈에서도 무서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6469님께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알파벳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내주셨는데 맞죠? 예, 교수님? 딩동댕 맞습니다. 네. 홈밀 대박이다.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품. 뭐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가정식 대체품. 가정식 대체품. 영어 좀 안 썼으면 가정식 좋겠어요. 대체품. 저는. 예. 어려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가 뭐라고? 고혜성 씨? 그러니까 우리말로. 홈은 알고 밀은 그 보리 조금 밀인가? 전에 했잖아요. 보리밀 아니에요? 가정식 대체. 가정식 대체 품. 네. 네. 자, 육사육구님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당첨자 명단 추첨해서요.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야. 자, 오늘 오구석 선생님 오늘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수연 씨, 고혜성 씨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다음 주도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